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비 걱정을 덜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의가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도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저희 방송국으로 연락을 주실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빠르고 신속한 상담, 정확한 상담 함께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도 간편 심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강의 들어볼 거고요. 이광희 전문가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은 진화하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할까요? 나는 유병자가일까요? 그러니까 만성질환자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제가 먼저 던지는데요. 보통 우리 시청자님도 아마 생각하실 때, 나는 어떤 질병이 없어. 난 건강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병원에 가셔서 어떤 치료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진단이 나오시는 경우가 대다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질병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자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온몸에 각종 그 장기가 있죠. 근데 이런 이제 질환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남성분이든 여성분들이든 갑상선에 대해서는 다 민감하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환경의 요인에 따라서도 갑상선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에 대해서 내가 약을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정신과 질환이십니다. 근데 정신과 질환에 혹시 그것도 알고 계세요? 비만약을 드시는 분들 있죠. 이런 그 한의원에서 비만약을 꾸준히 이렇게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것도 만성 질환에 속하십니다. 그런데 생각을 전혀 안 하시다가 당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항상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건강하실 때 내가 건강할 때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특히 우울증,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이 있죠. 그리고 이제 두통. 우리 두통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겪어도 보고 이제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두통이 많이 올 수가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두통으로 이제 하루 입원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머리가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괜찮습니다. 네, 아무 이상 없으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퇴원을 하셨어요. 하루 입원하셨거든요. 근데 퇴원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진단이 나온지 아세요? 예, 뇌동맥류, 고지혈증. 이게 진단이 이미 나와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단이 나오신 분들은 정상체로 가입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근데 본인도 모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병원에 가시기 전에 가입을 하실 때도 병원에 가시기 전에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근골격계라 그래서 이제 척추죠. 척추통. 그래서 관절염. 그리고 통풍, 디스크.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디스크겠죠. 근데 이제 통풍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대상포진이라 그래서 대상포진이 가볍게 오셨다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게 통풍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통풍은 평생, 그 고통 속에서 아주 이거는 정말 통풍이 한번 시작이 되잖아요. 그 응급실 가서 진통제를 맞지 않으시면은 이게 가라앉질 않으세요. 약을 드셔도 소용이 없는 그런 질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염, 그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이겠죠. 그리고 이제 소화기 계통. 소화기 계통은 우리가 가장 이제 쉽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이제 대장 내시경하고 위 내시경을 하실 때 우리 용종 떼어내시죠. 근데 용종도 한 개 떼어냈을 때는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두세 개 정도 개수가 이제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용종은 한번 제거했다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생기시는 분들은 또 생겨요. 그런데 이게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종양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진행이 되죠. 나이가 들면 몸이 노화가 오면 용종만 딱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용종에 이제 또 다른 개체가 붙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변이가 되다 보면 이게 암으로 변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하시거나 위 내시경을 하실 때도 그럴 때도 항상 내 보험을 한번 보시고 그러고 나서 병원을 가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뇨기 계통이죠. 가장 그 남자분들 전립선에 대해서 요즘에 문제가 이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이 질환이 재발률이 너무 많아졌대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 건강에 그 운동 부족인 것도 없잖아 있기도 하신 것 같고요. 식습관에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술 드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여성분들 한 45% 정도는 근종을 갖고 있대요. 그런데 이 근종이 크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때요? 이게 추적 관찰을 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하라고 병원에서도 의사 지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작은 근종도 우리는 별 생각 없잖아요. 왜냐면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고 그냥 꾸준히 추적 관찰하라고 했고 그래서 나는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런데 이것도 작은 근종이 있으신 분도 만성 질환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 질환자분들이 우리나라는 60% 정도 되신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고 안 가고 이제 그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순환 이제 내분기 계통이죠. 이게 이제 우리 그 대표적으로 당뇨, 고혈압, 협심증, 이제 이런 건데요. 혈압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고지혈증 있잖아요. 고지혈증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시청자님들 고지혈증 그 한 50대 넘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약도 처방도 받아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 고지혈증이 이미 있으신 분도 있으신데 병원에 가서 진단만 안 받으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고지혈증이 무서운 게 우리 이제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이게 피가 탁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혈액의 안에 찌꺼기가 이게 그 혈관 안에 찌꺼기가 꼈을 때 이 고지혈증이 오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동맥 경화제, 그 융화제라 그래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처방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걸 꾸준히 안 드시잖아요. 그럼 뇌출혈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크세요. 거의 한 80% 이상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약을 드신다고 하시면 꾸준히 드셔서 더 이상 약이 뭐 필요가 없다고 할 때까지 의사 지시가 있을 때까지 꾸준히 드시는 게 정말 그 제가 방송하는 사람으로서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도 정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혈관 질환은 분명히 이거는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게 가장 정말 돈도 아끼실 수 있고요. 본인 건강도 지키실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내분비 계통, 혈압,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도 가볍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당뇨만 오실 때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실제적인 사례가 뭐냐면 당뇨가 오셨던 분이 정말 건강하셨어요. 이분도 뭐 술도 드셔도 문제도 없으셨고 간도 건강하셨고 하셨지만 이제 나이가 1살, 2살 이제 드셔가지고 55세가 이제 딱 지나셨어요. 그런데 몸이 이제 붓기가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피로도 하고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제 어때요? 합병증으로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같이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전립선까지 갖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이 한번 무너지면 면역 체계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 이제 조금 문제가 됐던 것들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미리 이제 건강하실 때 체크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이렇게 해드리는 게 물론 진화하는 유병자 보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팁도 될 수 있는 하나씩은 제가 알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기 계통은 정말 문제가 제일 클 수도 있어요. 요즘에 이 환경 요인이 굉장히 크죠. 이 미세먼지가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앞에 세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이 폐질환이 암을 더 앞설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런 폐질환도 절대 무시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빈혈 되게 우습게 여기잖아요. 철분제만 처방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을 꾸준히 드셨을 때는 만성 질환자로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계시라고 제가 팁을 알려드린 거고요. 이제 4대 만성 질환에 이제 우리가 문제점을 가장 꼽는 이제 질환인데요. 협심증 있으신 분도 많으신데 협심증 있으신 분들은 보험이 대체적으로 다 거절이 나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진화하는 유병자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협심증이 있으신 분들도 간편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신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유병자라고 해서 따로 할증을 더 내서 가입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뇨입니다. 당뇨는 어떤 합병증을 가장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이 당뇨가 한번 시작이 되면 평생 약을 드셔야 됩니다. 심혈관도 마찬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흡기 질환이에요. 폐질환. 이 폐질환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만약에 내가 보험을 준비한다 그랬을 때 미리미리 건강하실 때 가입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기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는요. 혹시라도 폐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기이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만약에 30세다 20세로 만기가 된다 그러면 100세로 보장을 좀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은 저희가 매번 방송에서 강조를 하는데 지금 암을 진단을 받으신 분이 저희 이제 방송도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암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겪어보셨기 때문에 암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차후에 정말 5년 정도 우리가 이제 나라의 혜택을 받으시지만 5년이 끝나잖아요. 그럼 나라의 혜택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요. 지금 유병자 보험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소비자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좀 더 꼼꼼하고 비교해 보셔서 가입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 생명사가 있고 손해사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익히 아시는 것처럼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가 예전에는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서 가져가면 좋은 서로 상호작용이 됐던 때가 있었어요. 2005년 전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사하기 보장폭이 더 넓어요. 그리고 혜택도 더 좋고 일단 보상 청구하는 게 보상받기 굉장히 쉬우십니다. 그래서 저는 손해보험사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도 훨씬 저렴해요. 비교해보시면. 그래서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하고 비교를 보통 하면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 갱신 이렇게밖에 없어요. 예, 비갱신이 없습니다. 생명보험사는. 그런데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통 최장 25년 갱신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5년 갱신이 있고 비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도 굉장히 넓어졌고요. 그리고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해보험사도 다 보장을 다 똑같이 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사도 내가 최대한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보험사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병자라고 해서 만성질환자라 그래서 실비를 가입을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비만큼은 할증이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보험료가 한 5만 원 정도 기준을 잡는다면 한 1만 원 정도는 추가되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질병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책 기간이 있냐 없냐 이제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질환에 대해서 몇 년 부담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은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면책 기간에 뭐 부보장 기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면책 기간도 어떤 회사는 2년 있다가 암을 100%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보통 1년을 봅니다. 1년. 예. 암만 그렇습니다. 근데 뭐 뇌출혈, 뭐 뇌졸중 이런 거는 우리가 면책 기간이 없이 보장을 해드리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잘 선택해서 잘 이제 비교하셔서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금방 설명드렸듯이 비갱신 보험이 있어요. 예, 유병자분들이라 그래서 만성질환자라 그래서 안 좋은 악조건으로 가입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내가 좋은 보험을 찾아서 얼마든지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갱신 보험으로도 가입을 할 수가 있다. 비갱신은 뭐냐면 한번 내가 만약에 20년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험료가 변동이 없다. 그런데 갱신형은 최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25년 갱신이 있습니다. 네. 예, 25년 갱신. 네. 근데 우리가 갱신형도 3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나이에 맞게 가입을 하시는 게 맞는데 보통 45세 이전에는 비갱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병 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의료 수가가 있죠. 그리고 보험사의 손해율을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데 그 인상률도 우리가 이제 나이에 따라서도 가지만 우리가 이제 세태에 따라서 갑니다. 이거예요. 요즘에 건강보험에서 우리 이제 나라에서 이제 진료를 받으라고 내려오죠. 그러면 이제 2년마다 이제 검진을 하러 가는데 그때 가서 제일 많이 우리가 암 진단비를 지금 회사에서 제일 많이 나갔던 게 뭐였냐면 대장, 위 검사 많이 하시죠. 그런데 암도 마찬가지십니다. 암도 우리가 대장 전막내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기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진단을 받으셨을 때 회사에서 어때요? 보험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손해율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암보험도 더 나빠진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갱신형과 비갱신을 잘 구별하셔서 45세 이후에는 갱신형으로 하시는 게 그분 나이에 보험료도 저렴하고 그리고 보장을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갱신형으로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보험을 그전에는 이제 유병자 보험이라 그래서 무조건 할증을 가지고 가입을 하셨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픈 게 죄냐? 그냥 단지 약만 먹을 뿐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어때요? 보상을 당장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험을 일단은 받기는 하지만 좀 더 비싸게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저해지, 무해지 환급형이라 그래가지고 납입기간 안에는 일단 보험료는 훨씬 한 30-40% 저렴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도 하실 수가 있지만 납입기간 안에 예를 들어서 해지를 하신다 그러면 0원이에요. 예, 그냥 소멸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납입기간이 끝났어요. 끝나면은 해지 환급은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적립 안 넣겠다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도 해지 환급이 발생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암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유병자 보험이라 그래서 나는 5년 전에 간암이었다. 그런데 다시 가입을 하고 싶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간을 빼야 될까요? 아닙니다. 간암 그대로 다 드립니다. 예, 자궁암도 마찬가지시고요. 예, 위암도 마찬가지시고, 예, 마찬가지십니다. 어떤 암도 빼지 않고 내가 폐암이었다 하더라도 다시 폐암을 가입해서 보상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왜? 암은요, 완치라는 게 없답니다, 사실. 예, 그거는 이제 어떤 환자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요. 암이 완치가 어딨니? 예, 이거는 그냥 단지 유지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우리가 그 회사마다 보상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보험은 이런 대장 전막내암이라든가 자궁, 네, 방광, 유방, 전립선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 가입을 5천만 원 했어요. 5천만 원. 아이고, 이게 잘 안 써지죠? 네, 5천만 원. 가입을 했으면 이걸 얼마를 받을까요? 예,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얼마를 받을까요? 예, 10% 받습니다. 그래서 500 나옵니다. 내가 자궁암인데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보험 먼저 생각 드시죠? 아, 내가 얼마가 나오지? 생각을 했더니 보험을 봤어요. 분명히 난 가입할 때 5천만 원이라고 들었어. 그런데 보상은 5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고 가입을 하셔야 되고, 또 손해보험도 마찬가지십니다. 손해보험 쪽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가입할 때 5천만 원 알고 있어. 대장전막내암도 5천만 원, 뭐 자궁암도 5천만 원, 유방암도 5천만 원, 전립선암도 내가 분명히 5천만 원 받는다고 들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증권을 딱 봤더니 10%밖에 안 준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누구로 원망할까요? 예, 분명히 본인 사인했고 듣기도 잘 들었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내용을 잘 보세요. 증권 내용을 보시면 조그맣게 제외라고 써 있습니다. 일반암 제외. 그래서 이걸 소외감으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고 가입을 하시라고 제가 이제 오늘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3대 질환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뇌혈관은 모든 보장을 해주지만, 예, 만성 질환자들은 가입이 안 되십니다. 네, 얘는 무조건 가입이 안 되세요. 그래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게,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게 이 뇌졸중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받아줍니다. 이 뇌졸중은 우리 어때요? 뇌경색도 포함을 하는데, 이 뇌출혈도 당연히 보장이 되겠죠. 근데 이 안에 뇌경색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뇌졸중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중풍이에요. 이제 편마비가 이제 한 단기간으로 올 수도 있는,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일시적으로 혈관이 막혔다가 이제 뚫으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어떤 분은 또 이제 회복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뇌졸중도 우리가 보상을 받을 확률이 67%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뇌출혈은 어때요? 보장받기 굉장히 힘드시겠죠. 예, 코드가요. 이게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I61, 62, 60, 여기 3개예요. 이 안에 속해야지만 지급을 해드립니다. 이거 안 속하면 지급이 안 된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보장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근데 생명보험에는요, 뇌졸중 가입이 안 되세요. 예, 2005년 전에는 뇌졸중이 있었었어요. 2005년 가입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뇌출혈 밖에 지급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실 때도 보장이 좀 넓은, 예, 여기까지 보장이 넓은, 예, 뇌졸중 진단비를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이 뇌졸중도요,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입하실 때 한 40%나 30% 정도는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다운이 됩니다. 예, 그것도 갱신이 아닌 비갱신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암을 다시 한번 이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대장전막내암을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이 대장전막내암을 드리는 회사가요, 한 회사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C코드, D코드인데요. D코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사암이에요. 암이 아니에요. 비슷하게는 생겼지만, 암은 암이지만, 암은 아니래요. 그런데 일반암으로 내가 5천만 원을 가입했을 때 다 드린답니다. 네. 예, 5천만 원. 5천만 원 가입하면 이 대장전막내암을 다 드린답니다. 근데 한 회사만 있어요. 다른 회사는 다 없앴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렸고, 대장전막내암이 있고 대장암이 있어요. 이 전막내암은 뭐냐면 상피층을 뚫지 않은 암이에요. 그래서 암은 아니지만 암이라고 우리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린 거고, 전막 하층을 이제 뚫었어요. 뚫었으면 이제 대장암이 맞아요. 네. 근데 우리 대장암을 드리는 회사는 꽤 많아요. 그런데 대장 전막내암을 드리는 회사는 한 회사밖에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실손을 요즘에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실손이 많이 오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참 악의 축이라고
이걸 안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후 보루까지는 갖고 있으시되 너무 실손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진단비하고 이 수술 특약을 준비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실손처럼 이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 수술비를 예전에 유병자 보험이 자체가 가입이 안 되셨어요. 그런데 두 회사는 가입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까지 가입이 되시냐면 최대 320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는데요. 우리 조금 아까 뇌혈관 질환 안 되고 심혈관 질환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거 이제 시술하시면 우리가 이제 스텐트라고 하죠. 이게 그물망을 만들어주는, 아마 우리 저 시청자님들은 많이 똑똑하셔서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스텐트를 할 때 이 수술비를 통해서 지급을 받으시는데요. 320만 원씩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 받고 예를 들어 갑상선으로 시술하시고 수술하신다 그러면 또 드려요. 이 수술비는 반복해서 드립니다. 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대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제 어르신들이나 50대 이후분들이 수술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백내장,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폐렴, 결핵, 그 다음에 동맥경화증. 신부전증은 뭐냐면 우리가 콩팥 기능을 상실했을 때 이제 시술을 통해서 복구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32대 질병이라 그래서 거의 안 된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생식기도 되고 관절염까지 보상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질병 수술비는 모든 회사가 다 드리지는 않고요. 두 회사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는 질병 수술비만 가입을 하겠다 그러시면 최소 한 3만 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이게 이제 저해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납입 기간 안에는 우리가 이제 해지하면 영원이에요. 뭐 해지할 일이 없으시겠죠. 그런데 적립금을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환급금을 높이려고 적립을 많이 넣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적립을 많이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립을 아예 안 넣은 상태라도 우리가 20년을 납입을 하고 났을 때 나 그냥 건강해서 해지하겠다 그러면 한 77%는 환급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 모든 나이에는 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조금 아까 제가 이제 쭉 설명드린 게 이게 종합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일반암에 다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회사는 이렇게 소외감으로 다 빼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손해보험사도 있고, 생명보험도 여기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충족을 다 해드리는 회사도 있어요. 네. 뇌졸중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암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갱신. 나는 그냥 비갱신해. 그러니까,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린 건 뭐냐면, 나에게 맞는, 그리고 내 조건에 맞는 걸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갱신이래요. 그러면 어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비갱신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건은 맞는데 뇌졸중이 없네요. 그러면 또 뇌졸중을 가입하실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도표를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모든 보장을 다 해드릴 수 있는 회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제가 이제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TV에도 많이 나오죠. 325 조건이라 그래서 우리 만성질환자라든가 이제 유병자분들 가입하신 조건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325라고는 했지만 이거의 조건에 안 맞아도 인수를 올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입원 수술 추가 검진, 그동안에 약을 계속 드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입원하셨던 기록만 없으시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수술. 그 다음에 이제 내원은 3개월 전에 했어요. 그런 상관없습니다. 최근 안에만 3개월 안에만 검진이 새로 없으시면 됩니다. 의사가 다시 오셔서 검진하세요. 그런 내용만 없으시면 되고요. 2년 안에 상해 사고는요. 다치시거 있죠. 골절이라든가 교통사고는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입원 수술만 안 하시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5년 안에 암 진단 또는 입원 수술 없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이제 안내해 드릴 건 뭐냐면, 이제 유병자 종신보험입니다. 유병자라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가입이 안 되시고, 또 거절당하셨던 예우가 한 80% 이상 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금액이 되게 저렴해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망보험금 장제비를 생각할 때는 50세 이후, 그죠? 50세 이후에 장제비를 가장 많이 자녀들을 위해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50세 이후에 그 보험료를 받더니 남성분은 3만 원대, 여성분은 2만 원대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저렴한 금액으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장제비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지 환급금도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20년을 납입을 하셨을 때 100%가 넘기 때문에 절대 손해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적금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진화하는 유병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조차도 가입이 안 되실 수 있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병원 가시기 전에 내 증권을 좀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병원 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갔다 오셔서 어떤 진단을 받으시면 그때서 아차 하셔서 보험을 찾으시는데요.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병원 가시기 전에 내 증권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만성 질환자도 보험이 이제 회사가 많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제 찾으시는 조건을 충족을 좀 하실 수 있는 보험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내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 실손 의료비가요, 4월에 이제 변경이 되는데 그 전에 가입하시는 게 사실은 우리 유병자분들한테는, 이 만성질환자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훨씬 지금 조건이 좋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오늘 팁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이광희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보험 가입도 막히냐라고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은 진화된 보험사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보험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실시간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예, 저는 41세고, 예. 조그만 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세요. 원래
보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두 예. 개만 가입했고 예. 지금까지 유지하고는 있는데 주위에 보니까 점점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 보험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예. 사업은 무난히 유지되고 있지만 예. 사실 대출도 제법 있고 그동안 바빠서 건강을 챙길 여유가 없어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예. 이번 기회에 보험이라도 이제 확실히 점검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세요. 시청자님, 네. 너무 바쁘셔서 건강을 챙길 여유가 없었다 하셨는데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지금은 뭐 괜찮은 편입니다. 저희 나이대에 보통 다른 사람들은 예. 뭐 혈압약도 먹고 제 주변에 보면은 예. 당뇨약도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뭐 약은 아직 안 먹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아, 그러세요? 네. 두 건의 보험이 있으시고 2009년과 2011년에 가입하신 컨버전스 통합보험, 요거는 동부아지에서 가입을 하셨고 에이스생명에서는 변액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오래전에 가입하셔서 유지를 잘 하고 계신데 저희가 점검을 좀 도와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41 되신 남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보험은 2건이 있으셨고요. 사업을 하고 계신데 건강을 챙길 여유가 없어서 이제서야 보험 점검을 받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강진옥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 또 이렇게 또 남자분이 전화 주시니까 또 보험 점검을 받아보시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좀 반가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 남자분들은 보험을 좀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자, 제가 일단 먼저 주신 증권을 제가 좀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좀 바쁘시고 또 이제 대출도 좀 받으신 거 있으시다고 아까 간단히 말씀하시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네네. 많은 편입니다. 네. 네네. 그래서 지금 변액종신보험에 일반 사망, 우리가 얘기하는 주계약이 5천만 원 가입돼 있으시고 60세까지 정기특약이 5천만 원 가입이 돼 있으신데 여기에 80세 보장으로 암 진단비 3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3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2011년도에 가입하셨으면 20년 납이라서 21년까지 내야 된다면 지금 한 7년 정도 납입하셨는데 13년을 납입하면서 내가 80세 보장을 받는다는 건 아직 40대이신 남자분들한테는 조금 좀 짧지 않을까 싶어서 주계약은 그대로 살리세요. 왜냐하면 대출금도 있으시고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종신보험의 주계약 5천과 정기특약은 그대로 유지하시되 여기서 암 진단비,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요 특약만 부분 삭제가 가능합니다. 네. 네네. 그래서 요것만 또 하나는 여기 입원비가 3일 초과 1일당 5만 원을 주는 건데 실제로 요즘 암 수술을 받아도 5일 이내 대부분 퇴원을 하기 때문에 이 암 입원비가 비싸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볼 때는 요 4가지 특약 정도는 삭제하시되 수술비 1에서 5종 주는 요 특약은 유지를 하시면서 요 특약만 해지하시는데 특약을 해지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약도 똑같이 소멸성 보험이에요. 이게 쌓이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보통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주계약은 쌓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돈을 찾았을 때 낸 돈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특약보험료는 다 없어지는 건데 이왕 없어지는 거라면 저는 100세 보장 손해보험으로 가지고 가서 없어지는 게 훨씬 낫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저해지 보험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시간은 2011년이라서 한 5, 6년 지났지만 보험료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을 거니까 요거는 특약을 빼시고 동부화재 푸르미 통합보험은 이거는 정말 가입을 잘하셨어요. 그리고 네. 요 타임에 가입하신 분들이 행운아이세요. 왜냐면 질병 그 입원비도 1억이 되시고 통원비도 30만 원인데 5천 원만 공제되실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러시고 또 하나 여기 상해 의료비라고 1,000만 원이 있는데 요거는 공제 금액이 없이 다치셨을 때 1,000만 원까지는 무제한으로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또 하나 좋은 점은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서 피해가 있어서 왜 내가 치료비 하나도 안 받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으시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도 여기에서 그 치료비의 50%를 내가 돈이 들어가지 않았어도 청구를 해서 받으실 수 있는 게 요 당시 딱 팔았던 게 1,000만 원 맥스로 팔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입하신 분들은 굉장히 행운아인데
반면 단점이 있다면 1,000만 원은 내가 만약에 큰 상해 교통사고나 큰 걸로 해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셨을 때 1,000만 원은 매우 부족하니까 향후 기회가 되시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 상해 의료비나 상해 입원비 같은 경우를 특약으로 넣으실 수 있어서 그렇게 보강을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바빠서 지금도 건강을 못 챙기시다고 하니까 요런 나에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것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종신보험에서 제가 아까 3대 진단비를 빼고 나면 지금까지는 이제 건강에 대한 보장이 없으신데 저해지 보험으로 된 게 최근에 나왔는데 요게 일반 보험, 즉 일반 내가 개인적 보험, 그러니까 일반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보다 많게는 40% 정도가 저렴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100세 보장이고 비갱신형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장이 실손보험이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진 않아요. 저해지 보험의 보장이. 그러나 암,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아까 우리 이광희 전문가께서 설명하신 그 뇌혈관 질환도 여기서 600만 원을 주고요. 뇌졸중은 1,400만 원, 그다음에 허혈성 진단비도 600만 원. 허혈성 진단비의 대표적인 게 협심증이거든요.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1,400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를 200만 원 주고요. 아까 설명드릴 때 나왔던 34대 20대 질병 수술비도 2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4월 되면 곧 없어지거나 보장 내용이 굉장히 축소되는 게 질병 후유 장애라는 게 있어요. 3에서 79% 요거는 받고 또 받는 질병 후유 장애인데 여기에 가입이 돼요. 그래서 3,000만 원까지 가입하실 수 있는데 요때 포인트는 100세가 아니라 90세 만기로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암 진단비 2,000 넣고 수술비 300만 원 넣고 뭐 상해나 이런 거를 넣었는데도 20년 갱신 또는 25년 갱신으로 하면 한 11만 원 정도면 가능하세요. 그러시면 이미 지금 에이스 생명에 18만 원 내고 계신 종신보험에서 특약을 빼면 약 15만 원 좀 넘으실 건데 요 금액에다 동부하지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그러면 18만 원에서 한 15만 원, 한 3만 원 그러니까 줄어든 대신에 내 보험료가 한 11만 원 늘었으니까 실제 부담은 한 7만 원 정도 늘어나신 건데 요 정도 추가 부담하시면서 100세까지 암, 뇌졸중, 심근경색 다 보장을 받으시고 수술비 받으시는 거예요. 요렇게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지금 운전하시죠? 네. 네, 그래서 운전자는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운전자 우리가 얘기하는 벌금이나 또는 변호사 선임비 그다음에 대인 어떤 다치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대인 배상에 대한 것도 들지만 요때 상해 입원 의료비 5,000과 통원비 30만 원을 꼭 같이 가입하시고 요즘엔 운전자 보험에 가족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것도 가입이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신다고 하면 지금 자녀들이 아직 어리실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초등학생 둘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혹시 아이들끼리 고의가 아니라 잘못해서 놀다가 치료비를 변상해 줄 때도 이 가족생활 일상 배상에서 가능하니까 요 10,000원 원 추가하시면 약간 늘어나지만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한 35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요 정도 부담이 되실까요? 괜찮으실까요? 이거는 전혀 괜찮습니다. 네네. 그러시면 요렇게 조금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건 80세 보장이 100세가 됐고요. 중요한 3대 진단비 또 그다음에 질병 후유 장애랑 보장이 됐는데 제가 말이 조금 빨라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으시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방송 끝나고 설명드릴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네. 그동안 지금 말씀 끝나신 건가요? 네. 네, 그동안 이 보험에 대해서 세밀하게는 잘 몰랐는데, 요번 기회에 아주 잘 알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생기시면 전화 주십시오. 저희 연결해 드릴게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예. 시간 가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지금 또 문자 볼 거고요. 270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들고 계신 보험명을 적으셨네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삼성생명 리빙케어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골절로 청구를 하다 보니까 실손 의료비 보험이 빠져 있더라고요. 보장도 좀 작은 것 같아서 바꾸고 싶은데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적으셨습니다. 이 리빙케어 종신보험 CI 보험이죠. 이광희 전문가님. 네. 예. 우리가 사실 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민망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 CI 보험을
대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은 보험으로 알고는 계시잖아요. 그런데 좀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은 제가 보험을 하나 따로 좀 추천을 해드리고는 싶어요. 예. 왜냐하면 CI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중대한 질병에만 지급을 해드리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한 연구 장애가 남아야지만이 그 지급해드리는 진단비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급을 만약에 받으신다 그러면 이건 일회성이기 때문에 CI 보험이 사라져요. 그래서 나중에 암이라든가 뭐 급성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런 진단을 받으시려면 또 다른 보장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보장 자체는 사실 사망보험금에 그 보험금이 다 올인이 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저는 이제 고민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보험료가 부담이 안 되신다면 실손과 좀 이제 추가되는 암보장과 그다음에 이제 그 생명보험에 보장이 되지 않는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이제 50대시기 때문에 65세 전까지는 정말 그 건강체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이제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이 이게 지금 금액이 부담되신다 하시면 왜냐면 리빙케어 그 CI 보험은 절대적으로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50대시기 때문에 아무리 뭐 10년 전에 가입을 하시더라도 최소한 20만 원 이상은 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만약에 사망의 니즈가 없으시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좀 그 보장이 좀 넓은 보장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이제 시청자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 선택의 폭을 이렇게 넓혀드리는 입장이라서 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50대 주부라고 하셨는데 여유가 있으시다면 기존의 보험 유지하시고 실비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진단을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다시 연락 주십시오. 문자 또 보겠습니다. 9136님께서 남기셨는데 이번 문자는 강진옥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질병 후유장애 보험이 곧 없어진다고 하는데 가족 전체가 다 가입하고 싶습니다. 13살, 17살 딸도 가입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셨어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좋은 거는 요번에 이제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여러 방송에서도 그 질병 후유장애 특히 3에서 79% 그러니까 미만 쪽으로 되는 거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요 보장에 대한 게 많이 설명이 나와서 그 시청자님이나 고객들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중요한 게 건강해야지만이 가입이 돼요. 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10살도 좋고요. 5살도 좋고요. 어린이 보험에도 이게 다 탑재가 돼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뭐 가능하시다면 요 부분만 아니 다른 보장이 다 있어서 다른 거는 다 있는데라고 하시면 요 부분만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어려도 좋고 나이가 드셔도 좋고 건강하시다면 요거 90세 만기 꼭 90세 만기로 해서 가입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로 들어와 있는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또 보겠습니다. 7828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내용 함께 보시죠. 저는 65세 남성입니다. 협심증으로 진단받은 지 6개월 됐고요. 약을 먹고 있는데 다른 질환은 없습니다.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325에 해당되지만 않으면 이라는 단서를 좀 붙이잖아요. 이강희 전문가님, 이분은요? 예, 협심증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이 간편보험이라고 해도, 거절체가 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선택해서 잘 하시는데요. 협심증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심장질환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긴 그런 그 질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도 정말 건강하기로 좀 약을 아마 그 복용을 하실 때 정말 꾸준히 하세요. 잊어먹지 마시고. 왜냐면 이게 드시다 안 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잊어버리거든요. 나 이제 건강해졌기 때문에. 사실 병원 갈 땐 급해서 병원을 가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생각들이 좀 무뎌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시청자님 이제 전화 주셨으니까 이 협심증이 아마 있으셔서 아마 거절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이미 다른 데서도.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어떤 회사는 또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상품들이 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선택의 좀 폭을 넓히셔서 좀 꼼꼼하게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병자분들한테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님 그 생각하셨던 고민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아마 좀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서 심사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벌써 보험 플랜 119 맞춰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여기 계신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참여 방법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십시오. 전화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상담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